도미와 그의 아내. 옛날 서랍을 한 기슭에 도미라고 부르는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자색이 출중한 아내와 같이 오붓한 살림을 하고 있었다. 도미는 어진 백성이었으나 의리에 밝고 착실하고 부지런했으며 그의 아내는 얼굴이 이쁘고 행실이 단정하여 서울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다 보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도미 아내가 천하절색인데다가 정조가 굳으며 부덕이 높다는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온 나라 안의 미인이란 미인은 죄다 끌어들이다시피 한 게르왕은 도미 아내의 자색 같은 것에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았지만 정조가 굳다는 데는 은근히 호기심이 생겼다. 모를 소리야. 세상에 권세와 돈으로 꿰이면 넘어가지 않을 계집이 있을까? 더구나 임금이 청을 해도 거절할 여자가 있을꼬? 이렇게 생각한 임금은 도미를 당장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대가 도미인가? 예, 황공하옵니다. 과인이 듣자니 그대의 아내가 자색이 뛰어나고 게다가 정조가 굳고 부덕이 높다 하니 실말인고? 웬 영문인지도 모르고 불려온 도미는 임금이 묻자 그만 가슴이 철렁하였다. 인물 고운 여자라면 진시황과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계루왕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의 물음이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리 임금 앞이라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 소인은 그런 줄로 믿고 살아옵니다. 하하하, 정말 그럴까? 임금이 따져 물어도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팔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뢰었다. 그런 줄로 믿사옵니다. 그렇단 말이지. 대체로 여자들의 덕은 정절로서 으뜸을 삼지만은 만약 으슥한 외딴 곳에서 달콤한 말로 쏙 꿰이면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돈과 재물에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느냔 말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 알 수 없는 곳이오나 소인의 계집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믿사옵니다. 하하하, 제 계집을 무던히도 믿는군. 그렇다면 과인이 한번 시험해 볼까? 시험해 보셨대야 소용이 없을 줄로 아옵니다. 그럼 좋다. 내가 네 눈앞에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노라. 네 계집이 나에게 수청을 든다면 너는 머리 깎고 중이 돼야 하느니라. 임금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도미를 딴방에 가두어 놓고 측근 신하를 부르더니 왕관과 도포 한 벌을 주며 오늘 저녁에 여차여차하라고 분부했다. 그날 밤 도미의 아내는 눈이 빠지도록 남편을 기다렸으나 기다리는 남편은 오지 않고 한 나졸이 달려와서 임금의 행차가 당도하니 방안을 깨끗이 거두라고 하였다. 도미 아내가 놀란 가슴도 진정하기 전에 어가요! 라는 소리와 함께 사인교가 뜰악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도미 아내는 허둥지둥 밖에 나가 땅에 엎드렸다. 이 집이 도미의 집이며 그대가 도미의 아내인고? 임금의 위엄에 찬 물음이었다. 그러하옵니다. 대하원께서 누추한 집에 행차하시니 황공하기 그지없나이다. 과인이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거늘 어서 방으로 안내하라. 예. 도미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왕을 방으로 모시었다. 과인이 이렇게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대가 천하일색이란 말을 듣고 도미와 내기를 하여 내가 너를 가지게 되었도다.
오늘부터 그대를 왕비로 삼으려 하니 기왕 왔던 바에 놀다 갈 터이니 보금자리를 마련토록 하라. 도미 아내는 임금의 검은 심보를 불보듯 하였다. 자기 남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헐뜯거나 더구나 빈말이라도 아내를 대고 노름을 놀 남편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왕지사 임금이 자기를 속이는 이상 자기도 임금을 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만백성의 지압이신 대왕님께서 빈말을 하지 않을 것이오니 소첩이 어찌 순종하지 않으오리까. 분부대로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단지 대왕님을 처음으로 모시는 자리오니 옷을 갈아입고 치장도 하고 오겠사오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도미 아내는 방에다 이부자리를 펴놓고 나가서 몸종을 불러 전후 사연을 이야기한 후 얼른 화장을 시키고 옷을 입혀 들여보냈다. 본디 꽃피는 나이에다가 또한 얼굴이 아름다운 몸종이 화장까지 하고 들어서니 촛불이 더욱 밝아진 것만 같았다. 어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 임금은 여인의 손을 잡고는 촛불을 껐다. 여인은 말 한마디 없이 임금이 하는 대로 한 몸을 맡겨버렸다. 운우지정을 마친 임금은 여자의 속바지를 들고 일어나면서 한마디 했다. 후일 사람을 보내어 후궁으로 모셔갈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거라. 이 옷은 내가 정표로서 가지고 가노라. 여태 임금 노릇을 한 그 사이는 임금이 파견한 가짜 임금이었다. 가짜 임금에게서 전후 사실을 듣고 난 임금은 껄껄대고 웃었다. 하하하! 그러면 그렇겠지. 과인의 말이 틀릴 수가 있나. 여봐라, 도미를 대령시켜라. 도미가 들어서기가 바쁘게 임금은 물었다. 도미는 듣거라. 그래, 지금도 네 계집이 정절을 지킨다고 믿는고? 예, 믿사옵니다. 미련하기 곰보다 더한 놈이군. 어제 저녁에 나의 신하가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내와 꽃다운 인연을 맺고 왔는데도 너는 그래도 믿는단 말이지. 그럴 수 없사옵니다. 뭐시? 그렇다면 한번 보아라. 이것이 네 계집의 속옷이더냐? 아니, 이 속옷이 어찌하여? 하하하하. 이제야 제 계집의 속옷을 알아보는군. 아, 아니옵니다. 소인의 아내에게 이런 속옷이 없나이다. 그렇다면 이건 네 것이란 말이냐? 이건 분명히 여종의 속옷이옵니다. 뭐시라고? 게르왕은 깜짝 놀랐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분이 상투 밑까지 치밀었다. 발칙한 것들이 미인계로서 과인을 속였구나. 얘들아, 걔 아무도 없느냐? 왕의 외침 소리에 나졸들이 달려왔다. 저 년놈들이 짜고서 임금을 우롱했으니 그 죄 100번 죽어 마땅하나. 목숨만은 살려주고 그 대신 다시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도록 두 누나를 빼고 배에 실어 강에 띄우도록 하라. 나졸들이 달려들어 사지를 붙잡고 도미의 누나를 우겨내었다. 도미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두 눈을 빼앗긴 도미는 자그마한 배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 한강물을 따라 정처 없이 떠내려갔다. 한편 가짜 임금을 속여 넘긴 도미 아내는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헌데 남편 대신 임금이 보낸 가마가 왔다. 부인을 궁궐로 매시라는 어명이요. 깜짝 놀란 도미 아내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남편을 보려고 가마에 올랐다. 방금까지 천길만길 펄펄 뛰며 칼탕을 치겠다던 게르왕은 자기 앞에 나타난 도미 아내를 보자
먹었던 마음은 볶는 녹듯 녹아버렸다. 아, 과연 듣던 소문과 같구나. 100번 듣기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더니 바로 너를 두고 한 말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 것은 과인을 두고 한 말이구나. 천하일색을 코앞에 두고서도 여직 모르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로구나. 도미 아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쩌녁에 왔던 임금의 목소리가 아닌지라 가만히 눈을 들어 임금을 보니 확실히 어쩌녁 그 임금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어쩌녁에 온 것은 가짜 임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쩌녁엔 발칙한 짓을 하더니 이젠 어쩔 셈이냐? 과인의 말을 따르겠느냐? 황송하옵니다. 어쩌녁에 온 임금의 행실은 마치 야밤에 쏘다니는 도적 고양이 모양이라 함부로 임금님의 존엄을 더럽히기에 소첩은 그것이 가짜 임금임을 알고 골려주었던 것이옵니다. 그래? 하하하.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대왕님께서 소첩을 사랑해 주신다면 그저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그게 참말이렸다. 대왕님 앞에서 누가 감히 거짓말을 하겠나이까. 단지 소첩이 유부녀로서 지아비 생사를 모르고 있으니 어찌 대왕님을 모실 수 있겠사옵니까? 두 지아비는 모시지 않겠다. 그 말이렸다.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그건 염려 마라. 도민은 임금을 속인 죄로 마땅히 죽여야겠으나 너의 낯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었으되 다시는 너를 볼 수 없도록 누나를 빼내고 한강에 띄워 운명에 맡겼노라. 임금의 말에 도미 아내는 어찌나 놀랐던지 기절할 뻔하였다. 어서 이 자리를 빠져나가 남편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속으로는 피를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해죽 웃으며 아양을 떨었다. 기왕 남편을 잃은 과수의 몸이온데 젊고 젊은 나이에 독수공방 어이하며 또 혼자 살기도 막막하오니 대왕님께서 소첩을 불쌍히 여기시사 버리지 않는다면 대왕님의 발사계라도 될까 하옵나이다. 왕은 너무나도 좋아서 입이 갈짓자가 되어 껄껄 웃더니 짐승처럼 덮쳐들어 야수 같은 수욕을 채울 차비였다. 대왕님, 이제 소첩의 모든 것이 대왕님의 것이오니 아무 때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사온데 어찌 이처럼 조급해하나이까. 지금 소첩이 몸이 부정하오니 목욕을 한 뒤에 깨끗한 몸으로 모시겠나이다.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들어줄 터이니 얼른 그러도록 하라. 도미 아내는 목욕간에 들어갔다가 창문으로 도망하여 궁궐을 빠져나왔다. 도미 아내가 한강에 이르렀으나 남편의 그림자도 없고 철썩이며 흐르는 물소리뿐이었다. 철썩이며 쏴사 흐르는 물결은 자기를 어서 오라고 부르는 것만 같았다. 강기슭으로 오르내리며 도미를 목이 터지게 불렀으나 대답은 물소리뿐이었다. 이때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병졸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도미 아내는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임금한테 몸을 더럽히는 바에야 깨끗이 죽어서 혼백이라도 남편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물에 뛰어들려 하였다. 이때 난데없는 쪽배가 자기 앞에 와서 뱅글뱅글 돌았다. 도미 아내가 올라타니 쪽배는 강폭판 물살이 센 곳을 따라 쏜살같이 떠내려 갔다. 하룻밤을 배 위에서 지내고 날이 푸름이 밝아오는데 쪽배가 한 무태 걸리었다. 할 수 없이 내려서 걷는데 발길에 무엇이 걸치여 넘어지고 말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피투성이가 된 자기 남편이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아내가 왔어요.
도미 아내는 남편을 부여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정신이 든 도미는 이게 꿈이요 생시요. 여기가 어디며 당신은 어떻게 여기로 왔소? 하고 물었다. 도미 아내는 치마를 찢어 맑은 물로 남편의 상처를 씻어내고 동여매며 전우사를 세세히 들려주었다. 아내의 말을 듣는 도미의 가슴은 칼로 저미는 듯 아팠고 왕에 대한 원한이 활활 불타올랐다. 여보, 나는 안 못 보는 장님이 됐으니 나 때문에 더 고생하지 말고 팔자를 고치오. 그게 무슨 말이옵니까? 저를 그토록 믿었기에 두 눈을 빼앗겼거늘 제가 어찌 낭군님을 잊겠나이까?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저승으로 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놈의 땅에서 어떻게 산단 말이오? 여보세요. 우린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 고구려로 갑시다. 뼈에 사무친 이 원한을 어떻게 하면 갚는단 말이오? 먼저 고구려에 가서 몸을 취세우고 다음에 방도를 댑시다. 이리하여 도미와 그의 아내는 문정걸식하며 고구려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평생을 원앙새처럼 살았다고 한다.